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6년 10월 네 번째 동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영상 주제는 정치 경제에 관한 거죠. 정치 경제에 관한 겁니다. 주제는 이제 정권 교체와 인사 교체 그리고 부정부패입니다. 지금 이제 부정부패 문제가 지금 그게 달하고 있죠. 지금 이제 현재 그 새누리당 정권이 이제 말기에 달하면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해먹어 버리려고 하는 무슨 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있죠. 무슨 K 재단이라든지 미르 재단이라든지 하는 그런 게이트 사건, 어마어마한 이제 사건이 터지고 있죠. 왜 이런 것들이 벌어질까? 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그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이제 좀 이런저런 정치 경제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 동영상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부정부패를 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부정부패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해먹어보려고 작심을 하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해먹어보려고 작심을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게, 그런 마음을 못 갖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해야 하면은 갖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버리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해먹어 버리려고 하느냐? 인간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그냥 온갖 사람들이 그 힘께나 있다라고 또 한 자리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해먹어 버리려고 한다. 해먹어 버린다 이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먹어 버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악질적이고 악인이고 원래 또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총선을 통해서 이제 국회가 이제 여당 다수당이 누가 되느냐 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대통령의 힘이 깡패가 가까울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대선이 결정적이죠. 정권 교체라고 하면 대선이죠. 한국의 경우에는. 근데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냐라는 거죠. 대통령 선거는 물론 이제 기존 정당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경선을 해서 그 후보를 내는 그 과정이나 또는 대선 후보 각 정당별 대선 후보끼리 경합을 벌이는 그 과정을 보면 그냥 내가 대통령이 해먹고 싶다라고 해서 탁 나와서 그 사람 혼자 뛰어서 선거 나가서 됩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홍길동이가 대통령 하겠다라면은 그 홍길동이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그 세력이 있어야 되죠.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세력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평소부터 그런 세력이 있는 게 아니고, 또 평소부터 그런 세력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당내 경선이라든지 아니면, 당대 당 간의 대선 경합 과정에서 그런 세력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홍길동이가 좀 될 것 같아. 아니야, 이번에는, 누구죠? 최순실이가 될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이번에는 최순실이가 될 것 같아. 아니야, 이번에는 누구지? 누구죠? 저기 누구죠? 그냥 정개똥이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최순실이나 정개똥이 달라붙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들이 뭐 최순실이나 이 사람들이 뭐 내가 대통령 되겠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래서 막 이렇게 5년 전, 10년 전부터 달라붙은 게 아니고 급조되는 거죠. 대부분이 급조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정당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정당 안에서 이렇게 그 같은 이제 당원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온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특정인을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밀어주겠다, 내가 거기서 이제 하겠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이 급조되죠. 급조되죠. 급조하는 그런 걸 뭐라고 그냥 캠프라고 부르죠.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안 하고는 뭡니까? 흥정을 하는 거죠. 흥정을. 내가 당신 캠프에 들어가면은 나한테 뭘 해줄래? 뭐 이런 흥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흥정을 하든 안 하든 암묵적으로 내가 최순실이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럼 내가 최순실 캠프에 들어가서 뛰면은 그래서 최순실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암묵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최순실이가 대통령 선에 나가고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급조돼가지고 막 이제 내가 최순실을 지원한다라 급조된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지 마음대로 나는 장관 할 거야, 나는 뭐 할 거야 하고 다 해먹습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근데 이제 그 최순실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최순실이가 대통령으로서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권이 어마어마해요. 어느 정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냐면 거의 싹쓸이를 할 정도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싹쓸이를 해버리죠. 사실상 정권이 바뀌면은 싹쓸이 내 사람으로 다 바꿔버리죠. 예를 들어서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냥 다 싹쓸이 물갈이를 해버렸죠. 근데 같은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친이계가 싹쓸이 했던 것이 이제 친박계로 싹 바뀌어져 버렸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밥그릇을 챙겨줄 수 있느냐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근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 숫자를 보면 전부 63만 명가량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만, 뭐 광역시도나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건 빼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빼고, 중앙행정기관은 이제 그 전체 공무원이 63만 명인데 그 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한 35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순수히 학교 선생님들을 제외한 순수한 이제 그 일반 그 공무원들만 28만 명이 있습니다. 28만 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공기업도 있죠. 공기업 수가 한 321개가 있는데 공기업의 임직원 수는 한 29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뭐 금융공기업도 있고 일반 그거는 공기업도 있고 많이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대우조선 사태는 지금 뭐가 문제가 됐죠? 그건 이제 그 공기업이 아니죠. 민간기업인데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그 기업이었죠. 산업은행인가 사실상 공기업 상태에 있어 워크아웃이니까 산업은행이 대주주였으니까 워크아웃으로. 그러면 지금 그 강만수나 뭐네 이렇게 떠드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명박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럴 정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인사권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인 인사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기업의 임직원 수가 한 29만 명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이 그 학교 선생님을 제외한 그 일반 공무원들이 28만 명, 공기업이 29만 명, 두 개를 합치면은 대체적으로 얼마입니까? 57만 명이죠. 근데 이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그 자릿수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근데 일반 학교 선생님들 제한 일반 교원의 경우 28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전체 그 일반 공무원의 1% 정도를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한다고 치면 2,800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2,800명을 대통령이 너 저기 가서 해. 너 장관해. 너 이 장관, 너는 뭐 기재부 장관해. 너는 무슨 장관해. 너는 차관해. 차관도 대통령이. 너 이 차관해. 이렇게 하거든요. 개통위에서 너 무슨 위원장 해. 협동위에서 너 무슨 공기원 뭐 사장 해. 공기업 사장 해. 너 무슨 금융기관 뭐 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숫자가 공무원, 일반 교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의 1% 정도, 1%가량에 달한, 2,800명. 예, 달한다. 뭐, 예를 들어서 1%가 너무 많다 해도, 절반인 0.5%라고 해도 1,400명에 달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도 마찬가지죠. 직간접적으로 임직원 수 1% 정도라면 2,900명에 달합니다. 2,900명에 달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기업들 대부분을 보면은 사장뿐만 아니라 공기업 감사직은 완전히 이렇게 낙하산직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이제 선거 캠프에 참여해가지고 자리 못 나눠준 사람들, 이제 못 챙겨주는 사람들은 여기 감사에 가는 거죠. 근데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무원이나 그 공기업을 포함해서 한 6,000명 가까이에 달한다는 겁니다. 근데 6,000명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장관을 한 명 임명해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장을 한 명 임명해주면, 장관을 임명해준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좌관을 줄줄이 임명하죠. 비서관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대통령 인사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치면은 10,000명이 훌쩍 넘어버리겠죠. 그런 것까지 치면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온갖 분야에서 이제 내가 저 사람 빠야, 내가 저 사람 쪽이야. 내가 친이계야, 친박계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온갖 쪽에서 다 챙겨 먹어.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언론 장악한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수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10,000개가 넘는데, 전체의 1%만 잡아도 6,000개에 달하는데,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전부 억대 연봉 자리예요. 전부 억대 연봉 자리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권력 자리예요. 한탕 해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연봉도 억대가 넘을 뿐만 아니라 한탕 해먹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인사권이.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은 완전히 밥그릇이 싹 바뀌는 거예요. 밥그릇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어마어마한 이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정권이 교체하면 대통령 장관들에게 그 직간접적 인사권이 10,000명에 달하는 교체가 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순실이가 나 대통령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게 캠프가 만들어지고 개나 소나 다 달라붙어서 내가 당신 대통령을 밀어주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어떠죠? 새누리당, 더민당이든 뭐 국민당이든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머리를 굴려요.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왜냐면, 의리고 오고 없어요, 사실은. 무슨 정책? 개나발이 웃기는 소리예요.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기만 하면은 억대 연봉에다가 한탕 챙겨 먹을 수 있는 이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정책 따지고 못하고 그건 쇼예요. 그러니,
그러니 그 과거 역대 정부 민주화 이후에 YS 정부나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를 봐보세요.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개판이 되고 있잖아요. 또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정책이 뭐고 개판이 되고 있잖아요. 좋아졌지 않느냐는 상대적이죠. 그만 좋아진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빚이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든지 미래 폭탄이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왜곡과 뒤틀림이 일어나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통통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국의 조선업이 정말로 언제 저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뭐 1년 전은 너무 그렇다 친다면 2년 전만 해도 감히 아무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려요. 조선업이 이런데 다른 산업이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어쨌든 정책이 그렇게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개판이 되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포장해서 저 사람 내가 이렇게 캠프에 들어가서 미는 사람이 대통령이 어떻게든 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했든 댓글을 달든 뭘 하든 뭐 조작을 하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박근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른바 친박계나 뭐네 이런 게 있지만 정말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박근혜를 이렇게 밀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 그랬죠? 박근혜가 머리가 비고 엉터리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그랬죠? 왜 밀었을까요? 그나마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이름 팔아먹을 사람이 박근혜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자질은 완전히 개판이고 꽝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름 팔아서 대통령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앉혀놓고 꼭두각시 만들어버리면 된다. 어차피 꼭두각시니까 머리가 비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엉망진창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다 이겁니다. 그게 왜? 해먹기 편하니까. 이명박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캠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번호를 매겨요. 가장 이제 그 핵심부터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대통령이 만든 자리가 대략 한 10,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뭐 보좌관이 이렇게 한 3, 4만, 4, 5만 명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명박 때는 워낙에 이명박이 거의 그냥 99% 저놈은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다 확신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줄을 선 사람들이 평소에 이명박이 누군지도 모르는 대학 교수고 뭐고 어징이 떠지고 뭐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줄을 섰는데 그 줄 선 번호가 10만 번을 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아마 동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10만 번을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명박 씨가 이제 자기가 일단 그 법에 의해서 자리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쫙 채울 거 아닙니까? 채웠는데 이게 10만 번이 넘는데 택도 없죠. 택도 없잖아요. 택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리는 못 줄지언정 챙겨 먹을 수 있는 건수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리는 못 줄지언정 그 챙겨 먹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대표적인 4대강이다, 뭐 자원외교다, 방위산업 비리다 하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군대고 뭐고 군이 저렇게 다 개판이 돼버린 거죠. 다. 군대가 무슨 이렇게 장성들이 어떤 국방이나 국가안보 방위를 책임지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채쳐먹으려고 정치에다가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게 박근혜까지 와버린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보다도 이 국방 전략이라든지 방위 산업이라든지 무기 체계에 대해서 더 몰라버려요. 상황이 그런 데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나 모른대요? 나 모르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미국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뭐 연합사한테 뭐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박근혜 정권도 다 그런 거죠, 지금. 박근혜 정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특징은 그거였잖아요. 이제 자리로도 못 챙겨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다 강만수나 뭐나 그 대우해양이나 뭐 다 챙겨 먹었잖아요. 안전자들은. 다 챙겨 먹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못 앉은 자들은 어땠습니까? 온갖 엉터리 이제 사자방으로 이렇게 챙겨 먹었잖아요.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권 특징은 꼭두각시를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통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안정국을 만들었잖아요. 공안정국은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법기관을 장악을 한 거죠, 언론하고. 그러니까 그 부정부패가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박근혜 정권은. 부정부패가. 검사나 판사나 또는 그 언론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지금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죠. 관료들이나. 그렇잖아요. 머리가 비어서 뭐다 하니까는 십상시라는 게 딱 쥐어잡으면 그게 그런 거죠. 구조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부정부패의 특히 이제 부정부패는 다 권력형이죠.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원은 이 정권교체, 대통령 선거하고 인사권들에 있습니다. 인사권에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 해방 이후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처럼 어느 누가 이렇게 일반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정치적 훈련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해서 나라를 바꿔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게 할 생각도 없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나도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야권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뭐 문재인이가 됐든 누가 됐든 안철수가 됐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무능하든 어쨌든 가장 확률적으로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면 포장을 가서 해요. 그 사람이 저 엉터리고 나보다 더 못하고 무능하다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가서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이제 판단을 막 흐리죠. 막 빠돌이들 막 이제 인터넷에 보고 막 댓글질하고 막 난장질을 치죠. 악악악 하죠. 막 취약착하고 악악악 하죠. 절대로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또 악용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한국이 대통령제를 진작에 한번 재검토를 할 때가 왔어요.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좀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한번 좀 너무나 이렇게 한국 경우에는 지금 같은 대통령제라고 그래도 완전히 그 상권 분립을 이렇게 위반하는 그런 대통령 권한,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일방적으로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대통령제가 조금 이제 이제 선진국 경우의 어떤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보면, 물론 나라에 따라서 이제 뭐 정치 발전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이렇게 다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제가 이제 좀 더 진일보하고 잘 이렇게 운영하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권력 구조 체계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중에 이제
그런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 해가지고 지금 정책 아카데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아카데미를 다들 이제 전부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삶을 기준으로 일반 시민들은 눈높이에서 정책을 하고 나라 경영을 하도록 일반 시민들이 직접 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캠프를 만들고 이렇게 무능하든 부정하든 아주 뭐 머리가 비었든 하여튼 이름만 팔아먹으면 언론 플레이하고 포장지라고 댓글질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만 팔아먹어서 대통령 만들면은 내가 억대 연봉자가 되고 내가 한번 챙겨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부정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김영란법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김영란법은 거의 이제 언론이나 학교까지를 포함한 이른바 공공부문 분야 전반에 걸쳐서 이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초기 단계 같은 틀이죠. 초기 단계 틀이지만, 김영란법으로 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막을 수는 없어요. 김영란법으로. 권력형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들에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두세 가지들을 동시에 병행해야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정권 교체가 그러니까 싹쓸이 물갈이를 하고, 그래서 내가 행세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챙겨 먹는다. 부정부패로 연결된다. 이런 어떤 구도로서 지금 선거가 치러져 왔죠, 지금까지. 지금도, 현재도 그런 상황이고. 급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기문이를, 반기문이가 무슨 대통령 능력이 있거나 역량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름팔이에요. 그죠? 이름팔이에요. 그래서 포장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 친박계하고 친이계가 서로 비박계하고 싸우는데 비박계한테 정권을 뺏기면은 자기들이 완전히 골로 간다. 보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야당한테 정권을 뺏기면 이제 친박계, 비박계가 완전히 골로 간다. 근데 지금 야당이 분열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새누리당도 분열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9월달 동영상에서 2017년 대선 판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보는 관점이고 다만 구도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헛발질을 하는지 어쩐지 이 사람의 주특기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한테 굴러들은 것을 다 발로 차는 게 주특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주특기를 제가 예측을 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판세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이 자기 주특기를 발휘를 해버리면 그걸 차버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자기 걸로 해서 자기가 할 것인가 이런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김무성이 같은 사람을 보면은, 이거 이제 수호지, 무대 같은, 제가 정말 쪼다라고 봐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가 한번 째려봐 버리니까는 깽 하고, 이렇게 꼬리를 내려보니까 뭔가 치명적으로 박근혜한테 지금 약점을 잡혀 있어요. 약점을 잡혀 있든지 아니면은,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공천을 이제 대선 후보로 이렇게 나가는데 박근혜한테 이렇게 지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점지를 받고 싶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박근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박근혜가 이렇게 밀어줘야만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다, 새누리당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박근혜 눈치를 살핀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멍청한 거죠, 이런 건. 이미 신박계는 반기문은 이렇게 포진을 딱 이렇게 굳혔다 그랬잖아요. 비서실장 이원종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미 반기문이가 이미 이제 대선 후보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이번 날아가면 다음에는 못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독립을 하는 거예요.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승부수를 띄우려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화된 어떤 그 박근혜에서 대항하는 어떤 그런 칼날을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 그 농림장관 해임 딱 국회에서 처리가 되니까, 일본 타자, 김무대, 뭐하고 있죠? 가서 이렇게 플래카드 들고 이렇게 하고 자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판세를 볼 때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그나마 이 김무성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걸 판단을 못 한다 이거예요. 판단을 못 한다 이거예요. 지금 판세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도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2012년 대선 판세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제 민심은 대충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심리적인 상태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자기가 거기서 자기한테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확률이 높은 최선의 전략을 취하느냐 못 취하느냐, 그 사람들의 이제 능력인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이 이게 김무성이가 이렇게 바보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자기가 어떤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취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뭐 눈치를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김무성 씨가. 갈라지야만 김무성 씨가 그나마 정치 생명이 조금 살아남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죽을 거예요, 거기서.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주제는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원이 이런 권력의 어떤 선택하고 직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선거와 대선과 대통령의 인사권, 직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급조해가지고 권력이 만들어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급조해가지고 만들어지고, 그 캠프라는 것이 한 자리 해먹고 해먹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권력형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권력형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슬로건을 내 던지는 거예요. 봐보세요. 박근혜나 새누리당이 저번 대선 때 이 사람들이 언제 복지를 떠들었습니까? 근데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 복지 공약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친기업이고 우리는 성장을 이렇게 중시하고 분배는 빨갱입니다. 이렇게 떠들었던 사람이. 복지나 분배는 빨갱입니다. 뭐 이렇게 떠들었던 사람들이 확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한번 해먹으면 그걸로 끝이다 된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나라가 개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야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무능하고 숟가락 얹기 하고 이런 걸로서 자기들 이렇게 한 자리 해먹고 이권 챙겨 먹는데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챙겨 먹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구조죠. 네, 오늘 이제 10월 네 번째 동영상 정권 교체와 인사 교체 그리고 부정부패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